누구에게나 미뤄둔 꿈이 있습니다. 삶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혹은 용기가 없어서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작은 서랍 속에 넣어둔 꿈. 이 이야기는 72년 만에 그 서랍을 다시 열어본 한 여인의 기록입니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마음,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청춘, 그리고 다시 찾아온 이름 하나. 지금 그 조용하지만 뜨거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올해 72세 최은경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딸은 외국에 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게 전부입니다. 이제 이 넓은 집에는 저 혼자입니다. 처음 몇 달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빈 침대 옆자리를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집안 곳곳에 구멍이 뚫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두 사람 몫의 밥을 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저녁이면 현관문 여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적막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저는 누구였을까요?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은경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아이들이 두고 간 책들을 분류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맨 위 칸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꺼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는 1973년 4월이었습니다. 제가 22살 때였습니다. 그 아래 제 필체로 시 한 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봄날의 약속? 당신이 건네준 목련꽃 한 송이. 하얗게 피어나던 그 오후, 우리는 도서관 계단에 앉아 시집을 읽었지요. 당신은 릴케를 좋아했고, 저는 윤동주를 좋아했습니다. 봄바람이 책장을 넘기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저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도 그 다음에도 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미완성이었습니다. 끝맺지 못한 문장들, 지워진 단어들, 물음표로 끝나는 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시들은 모두 한 사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서준호. 그 이름을 속으로 불러봤습니다. 50년 만에 입안에서 굴려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매주 만났습니다. 시를 낭독하고 소설을 토론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준호는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예 창작과 학생이었습니다.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밤새도록 대학로 골목을 걸으며 예술과 인생을 논했습니다. 고백은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저도요. 우리는 그저 친구였습니다. 아니, 친구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혼자 방에서 쓴 이 시들은 모두 고백이었습니다. 졸업 후 준호는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집안 사정으로 취직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좋은 시인이 되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화가가 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선을 받습니다.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혼했습니다. 23이었습니다. 신혼집에 짐을 풀면서 저는 이 노트를 책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과거를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지고 있었습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가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서준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화가가 되었을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누구일까요? 남편을 잃고 자식들이 떠나고 이제 혼자 남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다시 나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1973년에 제가 2024년에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계속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끝에는 내년을 준비하는 새싹이 이미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도 봄이 올 수 있을까요? 72세에도요. 저는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적었습니다. 가을 끝자락에 서서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은경,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최은경이라고요. 노트를 발견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 공책을 펼쳐놓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첫 줄 이후로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펜을 들면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50년 동안 잊고 지낸 근육을 다시 움직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72세에 시를 쓴다는 게 우스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읽어줄까요?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남들의 기대에 맞추는 게 먼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글 쓰는 시간에 집안일을 더하길 바랐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들만 봐주길 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것. 그 안에서 제 꿈은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 떠났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자식들도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 목소리를 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신문을 읽고 어떤 분은 졸고 계셨습니다. 운동기구에서 혼자 턱걸이를 하는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남은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공원을 빠져나와 동네 상가를 지나갔습니다. 슈퍼마켓, 약국, 세탁소. 30년 동안 다닌 익숙한 곳들이었습니다. 구민센터 앞을 지나는데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요가 교실, 탁구 동호회, 한글 교실. 그 사이에 한 장의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에 파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시 창작 동아리 회원 모집.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갔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갈 수 있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제시를 보여주는 게 두려웠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늙은 사람으로 앉아있을 제 모습이 상상됐습니다. 저는 포스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전화번호가 보였습니다.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동아리 첫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주에 가도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속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는 젊었습니다.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72세였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아니면 더 짧을 수도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를 기다릴 시간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요. 저는 일어나 옷장으로 갔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베이지색 재킷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나이 든 손. 하지만 그 눈빛은 조금 달랐습니다. 떨리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가방에 노트를 넣었습니다. 50년 전 노트와 새로 산 공책을 함께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구민센터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30분이 걸렸습니다.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되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방 속 노트를 만졌습니다. 50년 전 제가 쓴 시들이 들어있는 노트를요. 그때의 나는 두렵지 않았어요. 22살의 최은경은 용감했습니다. 구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숨이 찼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층 복도가 보였습니다. 문화교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방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이 말랐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손에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시 창작 동아리 오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을요. 교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저는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 사람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젊은 강사가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시 창작 동아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지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첫 수업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동아리에 나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저는 구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두 번째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를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동아리 사람들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김미선 씨는 50대 주부였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고 남편은 늦게 들어오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했습니다. 박준수 씨는 60대 초반 퇴직자였습니다. 35년 직장 생활을 끝내고 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저처럼요. 이지후 강사는 매주 다른 주제를 줬습니다. 어떤 주는 기억에 대해 쓰고 어떤 주는 계절에 대해 썼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펜을 들고 1시간을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이지후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 써보세요.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잃어버린 것. 너무 많았습니다. 젊은 날의 꿈, 사랑, 시간, 용기. 무엇부터 써야 할까요? 펜을 들었습니다. 첫 줄이 나왔습니다. 당신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 그렇게 시작된 시는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50년 전 서준호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1시간 후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가벼웠습니다. 다 쓰신 분은 낭독해 주시겠어요? 이지후 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 50년 전 봄날, 우리는 도서관 계단에 앉아 말없이 책을 읽었지요. 당신은 떠났고 저는 남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당신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그려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올 때마다, 낙엽이 질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말을 했더라면, 이제 저는 늙었습니다. 당신도 늙었겠지요. 하지만 이 편지는 여전히 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줄을 읽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읽었습니다. 교실이 고요했습니다. 김미선 씨가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쳤습니다. 이지후 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 시에는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절대 쓸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제 SNS에 올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좋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지후 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고요. 다들 감동했대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10만이요? 수천 개요? 제 시를요? 지역 신문사에서도 연락 왔어요. 인터뷰하고 싶대요. 며칠 후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 기자였습니다. 녹음기를 놓고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시를 쓰셨나요? 50년 전에 잠깐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왜 다시 시작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제 목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날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신문 봤어. 엄마가 시를 쓰는 줄 몰랐어. 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도 몰랐어.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멋있어.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50년 전 제가 쓴 미완성 시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펜을 쥔 제 손은 주름졌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은경 씨 맞습니까?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몰랐습니다. 저 서준호입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그 목소리.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사진도 보고요. 은경 씨 맞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시도 읽었습니다. 도서관 계단이라는 말에 혹시 하고 전화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상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봄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나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50년이 한순간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22살의 최은경은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72세의 최은경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준호에게 닿았습니다. 50년이 걸렸지만 결국 제 목소리는 전해졌습니다.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늦은 가을, 다시 만난 봄이었습니다. 약속 날짜를 정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사람, 한때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백발이 된 그 사람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거울을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눈꺼풀, 얇아진 입술. 22살 때의 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그냥 편한 옷 입어. 70 넘어서 뭘 꾸며.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카페였습니다. 준호가 제안한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창가 자리가 좋다고 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회색 니트에 검은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평소 하지 않던 화장도 옅게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아직 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페 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누군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은경 씨.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등이 약간 굽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준호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나간 50년이 그 사이에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갈까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떨어서 잔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많이 변하셨네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도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준호도 웃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 잘 읽었습니다. 도서관 계단이라는 표현을 보고 바로 알았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일 거기 앉아 책 읽었잖아요. 봄날마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났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캠퍼스, 낡은 도서관 건물, 시멘트 계단.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각자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고백하지 못한 게 평생 후회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졸업하고 프랑스 유학을 준비했어요. 가기 전에 말하려고 했는데 은경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저는 그냥 떠났어요. 편지도 쓰지 않았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프랑스에 가서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혼자 작업실을 차렸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10년 정도 살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항상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은경 씨는 행복하셨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다기보다는 익숙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실했고 가족을 위했죠. 하지만 사랑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렇게 50년을요. 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일을 하면서요. 제 꿈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시를 쓴다는 것도 잊었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최은경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요. 준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신 거군요. 시를요. 네. 제 목소리를 찾고 싶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은경 씨.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마 다른 삶을 살았겠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요.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결혼 생활이 실패한 걸 보면 그보다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였냐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느냐였던 것 같아요. 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72년을 살아서야 제 목소리를 찾았어요. 늦었지만요. 늦지 않았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니까요. 팔리는 그림이 아니라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요.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가끔 만나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돌아온 친구로요. 서로의 작품을 보여주고 이야기 나누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게 좋겠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으로 노을이 비쳤습니다. 주황빛이 우리 테이블을 물들였습니다. 은경 씨, 다음에는 제 작업실에 오세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저도 새로 쓴 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일어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이 맞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50년이 걸렸습니다. 많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도착한 곳은 남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공책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가을 끝에 남은 목소리, 오래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이제야 찾았습니다. 그 목소리로 나는 나를 부릅니다. 최은경, 너무 늦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창밖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봄이 와 있었습니다. 준호를 만난 후 3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2번씩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준호의 작업실에서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오래 알았던 사람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준호의 작업실은 오래된 빌딩 4층에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캔버스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물감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최근에 그린 거예요. 준호가 캔버스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가을 풍경이었습니다. 낙엽이 지는 나무 벤치에 앉은 노인, 텅 빈 공원. 쓸쓸하지만 평화로운 그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팔리는 그림만 그렸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밝은 색, 예쁜 풍경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보고 싶은 걸 그려요. 팔리든 안 팔리든요.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준호의 인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시도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쓴 시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1편, 2편, 3편,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은경 씨, 이거 출판하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시집으로 내면 좋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누가 72세 할머니의 시집을 사겠어요? 읽고 싶은 사람 많을 거예요. 저처럼요. 준호는 진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시집 출판,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50년 전에는 꿈꿨지만 지금은 그냥 쓰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동아리 모임에서 이지후 강사에게 말했습니다.
시집을 내고 싶어요. 강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선생님,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그는 자비 출판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동아리 사람들도 함께 시집을 내자고 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시를 모아서 작은 시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2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시를 골랐습니다. 순서를 정했습니다. 표지 디자인도 의논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부탁했습니다. 표지 그림을 그려달라고요. 준호는 흔쾌히 그려줬습니다. 가을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나뭇가지는 앙상했지만 땅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끝과 시작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제목은 뭐로 할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가을 끝에 남은 목소리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찾은 목소리니까요. 시집이 나온 건 3월이었습니다. 작은 책이었습니다. 100페이지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쥐어진 그 책은 세상 어떤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50년의 무게였습니다.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작은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구민센터 문화교실에서요. 가족들도 왔습니다. 딸과 아들, 손주들까지요. 준호도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낭독했습니다. 이제야 시작하는 봄. 72의 봄은 22의 봄과 다릅니다. 천천히 옵니다. 조용히 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나뭇가지는 앙상하지만 뿌리는 단단합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더 깊이 피어날 겁니다. 이제야 진짜 봄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멋있어요. 하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가족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꿈이 있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엄마 자신을 물어본 적 없었으니까. 우리는 오래 껴안았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제대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집을 펼쳐 읽었습니다. 제가 쓴 시들이었습니다. 50년 전의 꿈, 놓쳐버린 사랑,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다시 찾은 목소리. 모든 게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준호가 쓴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은경 씨에게 50년을 돌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봄을 살아갑시다. 준호. 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창밖 나무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많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태어나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엄마가 됐습니다. 그 역할들을 살면서 저는 최은경이라는 사람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시작하느냐 마느냐였다는 것을요. 저는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첫 줄을 썼습니다. 2번째 시집을 위하여. 웃음이 났습니다. 72세에 첫 시집을 냈으니 2번째는 몇 살에 내게 될까요? 75세? 80세? 상관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개인전 열어요. 다음 달에 와주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꼭 갈게요. 저도 셋이 쓰고 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 천천히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요. 올해 돌아왔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도착했습니다. 제 자신에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봄볕 아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가을 끝에 남았던 목소리는 이제 봄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